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덱스터를 주말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 일단 금요일날 이렇게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그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안 좋은 또 비평, 외국의 외인들이 또 외국계 언론사들이 안 좋은 내용들을 나타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나라 언론사에 상당히 도배가 되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재료 소멸이 아닌가라는 공포 심리에 뭐 개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기관과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겹치면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인 기관, 외인들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이렇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타 법인에서 5만 주 정도 매수가 나온 게 좀 수상하긴 하죠.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 특히나 이렇게 재료로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항상 기사나 언론을 조심을 해야 된다. 왜? 우리나라 기자들은 지금 특히나 증권 쪽은 돈 받고 글 써주는 사람 저는 그 이상 이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것만큼 역시나 자 볼게요. 이 외신옥평 관련주 급락에도 오징어 게임2가 하루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수상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아마 이 기사를 보고 털리신 분들은 내가 또 속았다. 이거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맞습니다. 털리신 거 맞고요. 이렇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외국에서도 특히나 최근 기사 나왔던 어저께 그 금요일날 기사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은 미국의 약간 뭐 특히나 그렇게 크지 않은 언론사 또 크지 않은 이런 영화 비평 사이트들에서 오징어 게임 2를 뭐 좀 약간 실망했다 이런 기사들이 마치 오징어 게임 2가 망했다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기사를 썼는데 영국 공영방송 BBC는 별점 5점 중에 4개를 매기면서 호평을 했습니다. 지옥 같은 세계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크리스마스 다음날 공개되는 시즌2는 등골을 오싹하게 하였다. 그리고 미국 영화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도 오징어 게임 시즌2는 더 피가 튀고 더 방대하며 극도로 몰입하게 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를 했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건 지금 시즌3에 대한 부분들이 그 전에 이 시즌2가 이미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TV 드라마 부분 작품상 후보에 일찌감치 올라왔는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세계 1위를 찍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의 수상 가능성도 지금 벌써부터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시즌3는 내년 상반기 공개가 됩니다. 몇 달 안 남았어요. 자, 여기에 대한 재료는 아직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덱스터가 예전에 상승이 나올 때도 이런 상승에 대한 상승이 나오고 조정 구간을 또 크게 봤다가 반복적으로 또 상승이 나오는 또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올라갈 만한 자리들에서 계속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이 단기적인 상승 안에 앞으로 또 상승 추세 안에서 또 올라갈 만한 자리에서 이런 매수대 기자들의 힘들이 계속 주가를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 2뿐만 아니라 지금 또 뭐가 있습니까? 그 하얼빈이라는 영화 지금 1,000만 관객이 거의 확실시 되다시피 상당히 흑행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재료의 연속성으로 저는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내려가는 건 내려가는 종목이 무조건 뭐 추세가 더 하락으로 지속된다. 이렇게 공포 심리를 주는 것도 맞겠지만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들을 우리는 매수를 할 줄도 아셔야 돼요. 저는 월요일날 한 번의 기회는 더 올 수 있다 보고 있고 만약에 매수 타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에 대한 매수 타점과 앞으로 또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그런 고점에서의 분할 매도 타점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끌어 드릴 건데 제가 차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상세하게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단기 고점에서 여기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분할 매도 관점을 한번 드렸던 그 지점 여기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 보자면 주가가 조정 뒤에 주가가 한 번 더 올라오고 고점을 뛰어넘고 올라왔지만 이렇게 너무나 명확하게 이 매수에 대한 심리가 오히려 약해지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주가의 가격은 올라왔지만 매수 심리가 약해지는 구간이 나왔다는 건 이런 구간에선 이런 하락에 대한 하락 추세로 접어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도 타점 뒤에 한번 급락이 나왔는데 제가 이 급락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그 타점 그리고 저점은 여기까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저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저는 0.382 구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이하로는 절대 못 빠지니 이 근처 언저리에서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주가가 올라오는 그 가격대는 무조건 단기 이 고점을 뚫어주는 가격대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 앞으로 이런 고점 신호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이 고점에서 내가 매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가, 또는 저는 전량 매도가 아닌 조금 더 길게 내년 상반기까지 이 추세가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할 매도를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는 고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심리를 장착하는가 안 하는가를 결정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사실 고점에서 분할 매도하고요. 다시 한번 이런 ABC 조정이 크게 나올 때 우리가 또 여기서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상당히 재료 소멸이다 뭐다 시끄럽게 하면서 이 주가가 또 크게 낙폭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어설픈 자리에서 매도를 하면서 털리신 분들 저는 분명히 많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뻔한 결과이긴 하지만 이런 결과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나 컨텐츠 쪽의 재료들은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들은 총 5파동에 대한 카운팅이 나온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런 ABC 조정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갈 종목은 또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낸다. 제가 여기에 대한 지표들도 제 구독자분들에게 다 제공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오징어 게임 또는 이런 컨텐츠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방을 제가 따로 파서 제 구독자분들과 함께 좀 도움을 드리는 분석들, 그리고 대응 전략, 타점들을 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해 나가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덱스터에 대한 대응을 저 박프로와 함께 좀 해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2011-9671로 저에게 덱스터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이런 장중 타점이나 지표들까지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 부분들 절대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덱스터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앞으로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또는 이런 컨텐츠, 또 하얼빈 이런 컨텐츠 관련해서 아마 덱스터에서 만들고 있는 작품들이 계속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건 이런 오징어 게임과 같은 대형 작품들이 나와줘야 그 다음 작품들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컨텐츠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단기적인 대응들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더 끌고 갈 만한 종목 이제 나왔다고 봐요. 특히나 그 중심에는 이렇게 덱스터와 같은 어떻게 보면 기술력, 영상력을 기반으로 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저는 더 올라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런 시장 자체가 상당히 혼조세이고, 이런 섹터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단순한 섹터들 위주로만 수급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온 뒤에 조정 크게 나올 수 있는 점, 여러분들 이런 점들도 꼭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뭐 장기 투자로 길게 끌고 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단기적으로라도 단타 혹은 스윙 관점으로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들, 맥점은 저는 충분히 나오고 또 나올 수 있다 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덱스터와 같은 또는 컨텐츠 재료 또는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아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건, 뭐 최근에 우리나라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시끄럽잖아요. 탄핵 정국이다 뭐다 시끄럽고 환율이 상당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 환율도 분명 고점을 찍을 것이고, 환율이 내려가는 시기에 그때부터 외인들의 자금들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오징어 게임이나 테마성 종목들에 대한 수급들을 끝나는 시점에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지금 바닥 구간에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까? 올라가는 또 섹터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종목 리스트들을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자와 못하는 자가 저는 앞으로의 우리의 수익을 결정짓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덱스터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 종목을 들고 있는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 스텝까지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덱스터는 문제없이 우리가 고점까지 끌고 가는 대로 여러분들 이런 타점들만 좀 잡아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저는 문제가 전혀 없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스텝 여러분들 제가 함께 나갈 테니까 이런 부분들도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인지하고 저와 함께 나가면서 좀 좋은 이런 전략들을, 또는 대응 전략들을 좀 받아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문자로 덱스터라고 한번 남기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또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